우리 안테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할게요. 오늘 안테나에 사용되는 EM, Electromagnetic Field의 펀더멘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4개의 맥스웰 이퀘이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맥스웰 이퀘이션이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은 커런트와 차지가 있을 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이게 사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있으면 풀 수 있나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dx, dy는 y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고 싶다 합시다. 이거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있으면 우리가 얘를 다 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얘가 이 y가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알려면은 바운더리 컨디션도 있어야 돼요. 바운더리 컨디션. 예를 들어서 y의 x는 0일 때 값이 1이다 라는 거가 있으면은 우리가 원래 지금 얘를 풀면은 y는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와야 되니까 2의 x 이런 애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플러스 뭐가 되는데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다 푼 게 아니죠. 이 c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미분 방정식을 완전히 풀려면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알아야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뤄서 x는 0일 때 1이 된다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c는 0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y는 2의 x다 라고 완전히 풀 수 있겠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 H라고 할게요.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를 구하고 싶을 때 그냥 이 맥스웰 이퀘이션만 주어진다고 아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우리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런 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커런트가 있고 여기에 차지도 있고 그럴 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의 공간의 바운더리에 뭔가 처리를 한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일렉트릭 필드가 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은 그거보다도 또 더 제너럴하게 예를 들어서 미디움이 나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글라스예요. 두 개의 미디움이 서로 접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과 이 바로 아래,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바로 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과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다시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에서 두 점,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와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우리가 두 점의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짧아지면은 이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와 이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었어요. 좀 멀리 떨어졌을 때 이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값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점 사이 점점 가까이 가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어떨까요? 거의 같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미디움 지금 같은 미디움이잖아요. 같은 미디움인데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이 안에서 연속적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 공간에서 바로 이 위점과 바로 아래점에 무슨 큰 차이가 미디움적으로 아무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와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점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은 여기저기서의 일렉트릭 필드와 여기서의 아주 가까운 이 일렉트릭 필드 값은 거의 같을 거예요. 그거가 이제
필드가 연속적일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필드가 연속적일 것 같고, 예,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필드가 연속할 뿐만 아니라 사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경우로 생각해 보죠. 만일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에어와 글래스로 미디움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 바로 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과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 이것이 과연 이걸 E1이라고 그러고 이걸 E2라고 합시다. 이 두 점이 무한히 가까워져요. 근데 이 미디움이 여기에 경계가 있어요. 미디움이 불연속적인데 필드가 과연 연속적일까라는 그런 문제예요.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은 E1과 E2가 아까처럼 같아져야 될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거가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E1과 E2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어야 되나? 그걸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를 정의할게요. 여기가 X좌표, 여기가 Z좌표, 여기가 들어가고 있는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medium 1, 여기를 medium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렉트릭 필드 미디움 1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과 미디움 2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이 어떻게 다를까, 아니면 어떻게 같을까,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냥 E1, E2 뿐만 아니라 E1, 미디움 1에서의 이 인터페이스와 탄젠셜한 일렉트릭 필드 성분, 그걸 우리가 E1T라고 할게요. E1T라고 하는 거는 이 탄젠셜한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탄젠셜한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할게요. 일렉트릭 필드 중에서 탄젠셜한 이 인터페이스에 평행한 성분을 E1T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E2 중에서도 E2T가 뭐 노멀한 성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탄젠셜한 성분을 우리가 E2T라고 할게요. 우리가 E1과 E2 사이의 관계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E1의 탄젠셜한 성분과 E2의 탄젠셜한 성분을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의 라우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라우트를 생각해 볼게요. 라우트, 이걸 L이라고 할게요. L인데 얘의 높이는 H, 그리고 얘의 길이는 스몰 l인 그런 직사각형 라우트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이 라우트 상에서 이 네 번째 식을 우리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네 번째 식을 적분하면은 J 더하기 이 라우트 상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라우트의 이 라우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이 면을 우리가 S라고 할 때 이 S 안에서 curl of H를 면적분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J 더하기 J 오메가 엡실론 E를 면적분을 해봅시다. 그죠? 당연히 둘이 서로 같아야죠. 얘와 얘가 같으니까 이 S 안에서 이걸 면적분한 값이다. 똑같은 S 안에서 얘를 면적분한 거나 같아야 돼요. 자, 왼쪽 거부터 하면은 우리 왼쪽 거에 이런 거 보면 우리 뭐 해보고 싶나요? 네, 스톡 정리를 적용하고 싶죠. 스톡 정리. 우리가 curl of H를 안에서 면적분한 거는 우리 벡터 필드를 그냥 벡터 필드 얘의 경계 L을 따라서 선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게 스톡 정리죠. 자, 이거가 좌변이에요. 자, 좌변을 근데 우리 따질 때 우리 우리가 잡은 이 면에 H를 무한히 작게 가져간다라고 합시다. 아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작을 때 E1과 E2가 어떻게 되나 그거가 우리가 관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는 무한히 작겠죠. 무한히 작게 가져가면서 이 라우트를 따라서 이걸 선적분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라우트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있으면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무엇은 무시 가능할까요? 1번 라우트를 통해서 접근한 것, 2번 라우트를 따라서 접근한 것, 3번 라우트를 따라서 접근한 것, 4번 라우트를 따라서 접근한 것 중에서 2번과 4번은 무시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H가 무한히 얇아진다. H가 무한히 짧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따라서 선접근한 건 없겠죠. 그래서 우리 1번과 3번만 남을 거예요. 1번과 3번. 1번과 3번만 남는데 지금 접근 방향을 보니까 어, 어, 이거는 그래서 1번과 3번만 남을 거예요. 근데 1번은 지금 1번에서의 H 필드는 1번에서의 H 필드는 미디움 1이니까 H1T 곱하기 뭐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L 길이 L도 그렇게 뭐 길지 않다라고 합시다. 이 길이 L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우리 근사하기를 H1T 곱하기 L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선을 따라서는 H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미디움이 여기서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이 선을 따라서는 H1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문제는 이 선을 따라 얘와 얘 사이에 H1T와 H2 사이, 2T 사이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미디움이 갑자기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선을 따라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L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건 H1T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왜냐면은 이 H1T 방향을 지금 이 방향을 우리가 포지티브, X 방향이 포지티브고 이 방향이 포지티브인데 얘가 이걸 반대 방향으로 적분을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H1T 곱하기 L처럼 될 거예요. 플러스 이번에 여기에서는 이 선을 따라서 적분하는데 적분 라우트 방향과 H2의 방향이 같다면은 H2T L이 될 거예요. 요거가 좌변의 근사입니다. 반면에 우변은 이 S를 통과하는 J와 J 오메가 엡실론의 J 오메가 엡실론 곱하기 2의 면적분이에요. 자, S를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와 커런트의 양입니다. 근데 S의 면적이 무한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냐면 H가 무한히 줄어들고 있으니까 S도 무한히 줄어들고 있죠. 이 S를 통과하는 그러면은 일렉트릭 필드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S를 통과하는 총 일렉트릭 플럭스 양인데 그거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가 0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면적이 무한히 작게 0으로 수렴하니까 얘를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양도 무한히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 양도 무한히 작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J는 어떨까요? J. 얘를 통과하는 커런트의 양. 이것도 0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0이라고 0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경우에 그러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커런트가 굉장히 서피스 커런트로 모델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좋은 컨덕터예요. 여기가 컨덕터고 여기가 에어예요. 에어인데 컨덕터에서 뭐 전류가 막 왔다 갔다 흐르고 있을 때 그때 커런트가 예를 들어서 도선을 따라서 흐르고 있다고 합시다. 도선을 따라서 흐를 때 커런트가 이 내부를 다 이용해서 흐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안에서 균일하지 않게 흐를 것인가 어디는 많이 흐르고 어디는 적게 흐를 것인가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무엇이 알려져 있냐면은 그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뀔 때 AC와 같이 계속해서 바뀔 때는 이렇게 도선의 그 단면적을 따라서 전부 다 유니폼하게 커런트가 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흐른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흐르냐면은 얘 서피스를 통해서만 되게 많이 흐르고 이 안은 거의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커런트가 거의 이 서피스를 통해서만
흐릅니다. 굉장히 거기에 집중돼서 흘러요. 그게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게 depth예요. 이게 컨덕터의 depth면은 이 표면에는 굉장히 많이 흐르지만 이 커런트의 양이 표면에 많이 흐르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떨어져서 거의 표면에만 흐른다처럼 거의 여겨집니다. 이게 사실 exponential of d와 같이 어떤 d의 함수로 떨어지는데 d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1 over 델타가 굉장히 큰 수예요. 어느 정도로 빨리 이게 없어지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메가헤르츠, 우리가 흔히 RF에서 사용하는 메가헤르츠나 기가헤르츠 수준이면은 이 길이가 이 깊이가 대략 한 1 마이크로미터 뭐 아니면 1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 정도 수준만 뎁스만 들어가도 커런트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마이크로미터 아니면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많이 쓰면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면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표면에만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킨 뎁스라고 하는데 스킨이 굉장히 얇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얇은 뎁스 안에서만 커런트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모델하기 좋냐면은 얘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델타 함수로 모델하기가 좋습니다. 커런트는 이 컨덕터와 에어 사이의 그 인터페이스에서 커런트가 마치 델타 펑션처럼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서피스를 통해서만 커런트가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서피스 커런트라고 합니다. 어떤 컨덕터가 있을 때 얘가 내부에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서피스를 통해서만 커런트가 흐른다라고 모델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이 깊이가 스킨 뎁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델타 펑션으로 모델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S를 통과하는 커런트의 양이에요. S가 굉장히 얇아진다 하더라도 얘를 통과하는 커런트가 무시 못하겠죠. 만약 얘가 우리가 서피스 커런트로 모델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서피스에서 모든 커런트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S의 높이가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얘를 통과하는 커런트가 우리가 무시를 못할 거예요. 서피스 커런트는 단위가 뭘까요?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입니다. 암페어 퍼 미터예요. 얘를 이 길이를 이 안을 흐르고 있는 커런트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고 있는 커런트는 그죠? 길이만큼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커런트의 양이 나오니까 암페어가 되겠죠. 이 커런트 밀도를 서피스 커런트를 선적분하면은 커런트가 나와야 되니까 서피스 커런트의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 S를 통과하는 총 커런트 양은 뭔가요? S를 통과하는 서피스 커런트를 다 적분하면은 커런트를 적분하면은 바로 JS 곱하기 L이 될 거예요. JS 곱하기 L. 우리가 크기만 따지면은 JS 곱하기 L이 될 거예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를 통과하는 커런트예요. 여기를 통과하는 커런트니까 JS 서피스 커런트 중에서 Y 성분이겠죠. JSY. Y 성분이 지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커런트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JSY 곱하기 L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우변은 무엇일 거냐면 일렉트릭 필드는 얘는 파이나이트한 값이니까 없어지고 반면에 J는 디락 델타와 같이 사실 그 점에서 보면 무한하게 많은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서 얘는 아무리 작은 에어리어 S에서 적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JSY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이거가 우변이고 이 탄젠셜도 다시 더 정리를 하면은 H1T와 H2T인데 H1T가 지금 이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니까 이 선을 따라서 적분하면 H1T라고 하는 것보다 X 성분이겠죠. H 필드의 X 성분이겠죠. 그래서 H1T라고 하지 말고 얘는 H1X, 얘는 H2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얻었냐면은
H2X와 H1X가 H2X와 H1X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서피스 커런트가 있으면 서피스 커런트가 흐르는 양만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H21X와 H2X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만약 우리가 H1Y와 H2Y Y쪽 성분의 관계식을 얻고 싶다면은 알고 싶다면은 우리 바운더리를 이렇게 놓지 말고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놓지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노멀 성분이 X가 되도록 우리가 S를 잡으면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H1Y 빼기 H2Y는 JSX가 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C에 H2 빼기 H1은 JS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왜냐면은 얘가 H2 얘 같은 경우에 H2 지금 요거가 외적이니까 0, 0, 1하고 H2X 빼기 H1X 여기에 H2Y 빼기 H1Y H1 2Z 빼기 H1Z의 X, Y, Z잖아요. 요거가. 근데 이거 외적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할 줄 알죠? 하면은 H2Y 빼기 H1Y Y 같은 경우에는 Y 성분은 H1X 빼기 H2X 그리고 C 성분 같은 경우에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거가 JX, JSX, JSY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우리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C라고도 우리가 안 하고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은 C 벡터는 결국에 이 인터페이스의 노멀한 벡터잖아요. 따라서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JS 이거가 두 인터페이스 사이의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이거에 따르면은 만약 서피스 커런트를 흘리는 그런 인터페이스라면은 H1과 H2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와 컨덕터 사이에 컨덕터에서 여기 서피스 커런트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그러면은 H1과 H2가 다를 수 있겠죠. H1과 H2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죠. 미디움 1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메탈이에요. PEC 메탈이고 미디움 2가 우리 에어라고 합시다. 우리가 안테나에서 자주 마주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예요. 아래는 컨덕터, 위에는 에어. 웬만한 좋은 컨덕터는 PEC로 굉장히 잘 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릴 때도 그냥 그 카퍼라로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데 그걸 PEC로 하면은 시간이 좀 덜 걸리면서도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퍼와 같은 컨덕터를 PEC로 모델링하는 거가 퍼펙트 컨덕터로 모델링하는 게 괜찮은 모델링입니다. 근데 PEC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내부에서의 매그네틱 필드나 일렉트릭 필드는 다 0이에요. PEC 내부에서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지금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나요? H2와 N과의 외적은 JS다. 이런 걸 얻게 되죠. 그죠? PC와 for air PEC 바운더리
우리가 A와 PC 바운더리 사이에서는 H2가 JS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또 식을 얻어보죠. 일렉트릭 필드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나? E1T와 E2T는 어떤 관계가 있나? 지금 보도록 하죠. 3번식을 우리 적분하면 되겠죠. 3번식을 우리 똑같은 S 면적에 대해서 3번식에서 우리가 면적분을 하면은 3번식에서 면적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했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얘가 H2X와 E2X와 E1X를 뺀 값이 나오겠죠. 곱하기 L이 나올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면에 우변은 뭔가요? 이 S를 통과하는 매그네틱 필드의 양이에요. 아까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디락 델타와 같이 델타 펑션과 같이 모델링이 되니까 아무리 S를 작게 잡아도 그 안을 통과하는 커런트의 양이 0으로 무시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매그네틱 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무한한 값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이 충분히 작아지면 굉장히 작아지면 결국에 얘는 0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아까와 같이 해보면은 일렉트릭 필드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는 0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커런트가 일렉트릭 필드는 연속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에어와 PC 바운더리에서 이 PC 바로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PC 바로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PC 바로 아래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와 같을 텐데 PC 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제가 항상 0이라 그랬으니까 일렉트릭 필드 n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의 탄젠셜 성분은 0이다 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